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뇌 내부로부터 받은 정보로 촉발된다. 정보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의미가 생기며 스토리가 생긴다. 스토리가 먼저 생기겠죠. 스토리가 생기고 의미가 생긴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감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의식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의식은 흐름인 것이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정보로 끊임없이 추론하고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상이 형입니다. 베스트셀러 완전 소화 시리즈 그 첫 번째 책으로 다루고 있는 4월의 책 내면 소통. 우리는 일단 파도와 바다의 관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도와 바다는 각각 독립적인 실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면 소통에서는 이렇게 파도와 바다를 각각 독립적인 실체로 보는 것을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파도들의 집합체로 바다를 이해하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전체로서의 바다를 먼저 이해해야 부분으로서의 파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체로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부분으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도를 이해한다고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다를 먼저 이해해야 파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바라보아야 파도도 볼 수 있는 것이지 파도를 바라본다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파도는 바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경험자를 바라보는 배경자아가 바다와 같고 경험자아가 파도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한 내면 소통 훈련은 일상생활에서 늘 느껴지는 경험자아를 넘어서 그 뒤에 배경처럼 존재하는 본래 모습으로서의 배경 자아를 알아차리고 그것과 하나가 되기 위한 수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 자아가 전체이고 경험 자아가 부분인 것이죠. 파도가 존재하려면 바다가 있어야 합니다. 파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가 있는 것은 아니죠. 배경 자아가 있기 때문에 경험 자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 자아는 어떤 자아인가요? 생각, 감정, 기억을 느끼고 경험하는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자아이죠.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을 경험하는 경험자가 존재하려면 배경자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다가 있어야 파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억자까지 설명을 하면 조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기억자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기억자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자는 경험자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스토리 형태로 만든 기억들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곧 에고인데요. 그래서 내면 소통 훈련의 목표는 이 기억자를 부정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억 자아만 나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어요. 기억 자아가 곧 나라고 믿을 때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내면 소통 훈련의 목표는 이 기억 자아, 경험 자아, 배경 자아가 모두 하나의 에너지 흐름의 세 가지 측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자아의 세 측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3주차 첫 번째 영상에서 조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감각, 정보, 이야기 소재만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드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배는 레이더 신호의 가이드를 받아서 따라갑니다. 레이더 신호 자체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배는 이 레이더 신호라는 정보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때 레이더 신호는 배를 움직이게 하는 잠재력입니다. 이 잠재력이 바로 정보가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정보는 잠재력을 가진 비가시적 실체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의욕으로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의식이 이미 우리의 스토리텔러가 스토리를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생각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의 상태라든지 움직임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를 들었듯이 어머니, 아이, 눈물, 이야기 소재만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갖고 있는 잠재력의 증거인 거죠.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특정 외부 사건을 원인으로 생겨난 결과가 아닙니다. 정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식의 특정 계기와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생각을 만들어내고 지속해가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라는 내부 상태예요. 어떤 사건의 분노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건 자체가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의식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했느냐, 어떤 해석을 했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가 감정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그 솜사탕 기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설탕 알갱이로만 존재를 하지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장면이,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어떤 생성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것은 새로운 생성 질서를 건강한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 사건이나 실패, 역경, 혹은 좌절 등에 잘 대처하고 일종의 마음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의식의 내재적 질서 패턴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 생성 질서의 자동화된 반응 방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마음 근력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를 만든 어떤 과거의 계기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원인, 계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계기로 만들어진 지금의 내 상태를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떠한 습관으로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현재의 생성 질서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과거의 원인보다 현재의 습관을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7장 내면 소통과 명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형이었습니다.